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세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MZ세대가 참 이번 서부지법 사태의 어떤 안타까운 가해자이자 희생자인 이제 MZ세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고 뭐 주위에 뭐 조카들도 있고 하지만 뭐 저도 뭐 대화하기가 불편하고 해서 저는 뭐 스스로가 정말 대단한 꼰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얘기를 듣든지 말든지 나는 뭐 어른으로서 할 일을 한다는 이 생각으로 뭐 받아들이든지 속으로 욕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제 하고 싶은 얘기하고 막 그렇게 살아서 솔직히 뭔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가끔 부딪히는 사람들은 좀 짜증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젊은이들도 저를 보면 짜증나겠죠. 어쨌든 이번에 이제 서부지법 사태를 통해서 좀 20, 30대들을 하고 정말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하면서 좀 그렇게 했는데 어수봉 조선일보 기자의 칼럼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남성은 왜 민주당에 등을 돌렸나.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 최근 화제가 된 대학 교수 진보 엄마가 있다. 비유하자면 수렁에서 건진 내 아들. 노래 중고교 남학생처럼 극우 유튜버에게 오염되어 소위 여혐 일배사상에 물든 자기 아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구출했는가에 대한 소셜미디어 간증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고 심지어 김어준 유튜버 방송에도 등장해서 자랑질을 했다는군요. 제가 지난번에 부모의 유튜브 계정을 로그인하거나 하여튼 조작해가지고서 하고 있는 참 폐륜 자식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제는 아주 자식을 지 맘대로 하려고 아주 폐륜 엄마가 이제 등장을 했고 뭐 김어준을 요때다 싶어가지고 띄워주기에 골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참 이런 사람이 대학 교수로 살고 있다고 하니 참 우리나라 대학이 어떤 수준인지 참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어수선 기자는 본말이 전도된 치료이자 구출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2030 남성의 보수와 우경화는 지구적 현상인 건 우리가 지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곤쿠르상 작가 미셸 우엘베크가 있는데 10년 전 장편 복종에서 그는 종교일치와 일부 다처제로 이슬람이 프랑스의 정치와 문화를 장악한다는 디스토피아적 반어법으로 이 사안을 경고한 바 있다고 합니다. 양성평등과 다양성을 내세운 서구 문화는 이미 결혼제도와 출산율에서 필패다. 문제는 특출하지 못한 젊은 남성들에게 누적된 박탈감이다. 아버지가 공산당이었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죄를 물어선 옳지 않듯 특권을 줬던 아버지 세대의 책임을 자식에게 묻는 건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불만은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 생애 주기의 학교와 군대와 결혼제도에서 반복되는 열패감. 게다가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커튼 뒤에는 더 근본적인 분노가 있다. 부만 아니라 성도 이제 양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가 다량 배출한 능력 있는 알파걸들이 최소한 자신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배우자만 찾는 현실에서 무력한 베트남들은 연애와 결혼 시장에서 연전연패다. 노르웨이에서 집단 총기 난사를 했던 흉악범이 있었죠.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있었던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우엘베크라는 프랑스 작가가 자본주의의 경쟁에서 탈락한 사회적 약자를 복지로 책임지듯 성의 자유 경쟁에서 탈락한 약자 남성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은 왜 없냐. 성의 양극화를 얘기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이미 세계의 고민거리인데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르웨이, 유럽의 외로운 늑대들은 기회만 생기면 폭발했다. 14년 전 노르웨이에서는 한 외로운 늑대가 자기 또래 청년 77명을 총기 난사로 숨지게 한 최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민자에 맞서는 유럽 독립전쟁의 투사이자 십자군 전쟁의 기사로 자신을 내세웠던 당시 32살의 브레이비크. 하지만 이 사람 연애 시장의 패배자였다는 것이죠. 바다 건너 미국에서 코와 턱을 깎는 성형수술까지도 받고 돌아왔지만 북유럽의 동년배 젊은이들은 그에게 한 줌의 관심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반도 탄핵 반대 집회와 서부지법 난동에 등장한 2030 남성으로 지금 돌아온다. 좌파는 늘 개인과 구조와 시스템의 책임을 앞세운다. 그 논리대로라면 가부장제의 붕괴와 양성평등의 거대한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들도 피해자이자 희생양이다. 그런데 남자인 내가 못난 탓이라며 치료와 구출 문화는 한 민주당에 대한 2030 남성들의 반면은 더 거질 것이다. 관련하여서 이제 어느 언론 보도하는 걸 이제 프로그램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MZ세대의 특징, 끈기가 없다, 이직을 너무 많이 한다, 원활만 출구한다, 이런 얘기들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끈기가 없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언제는 젊은이들이 끈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뒤돌아보면은 당연히 끈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과거에 이제 흑수저들이 뭐 자신의 어떤 뭐 노력이든 무엇이든 하여튼 공부를 잘하거든 해서 뭐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하면 남들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대도 그랬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입사하게 되면 대리 이렇게 되면 뭐 성과금까지 합치면 뭐 1억 연봉 받는 거 크게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을 보내고 뭐 결혼을 하고 저축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짧으면 5년, 뭐 길면 10년, 그래도 서울에 강남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되는 곳에 아파트 하나 대출 끼고 살 수 있었고, 근데 대출 끼도 아파트를 마련하니까 주거비용 크게 안 들어가고, 뭐 아이들 뭐 사교육비는 들어가지만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성과급이 더 받으니까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삶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자, 대한민국의 흑수저는 삼성전자에 입사할 수 있습니까? 입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곧 연봉 1억 받는다 하더라도 서울 현재 지금 서울 지역 평균 아파트값 15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의 세월이 걸릴까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합법,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가 공식적으로는 180만, 뭐 150만 얘기하지만 뭐 300만이 넘을 것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오히려 거주하고 있으면 이게 현황을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대구 인근에 경산, 영천 이런데 군위 이런데 가보니까 이거 뭐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 베트남 사람,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고요. 서울에도 이번에 설 연휴 보니까 서울 곳곳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설 연휴를 서울 시내에서 보내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엄청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뭐 언론 보도나 무슨 이른바 전문가들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 수가 하여튼 공식적으로 180만, 비공식적으로 300만이다. 그렇게 살기 어려운데 왜 이 사람들이 큰 시위 같은 걸 잘 안 할까요? 유럽에서는 난립니다. 뭐 이렇게 뭐 똘레랑스니 뭐니 해도 이민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이 막 시위를 벌이고 심지어 진짜 난동과 폭동을 벌입니다. 한국에서는 얌전합니다. 뭐 일부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없진 않지만 왜 그럴까? 그러던 와중에 한국인 2030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막 칼럼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2030 남성들이 정말 세대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기득권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성으로 역차별당하고 불법 채용자보다 못한 대우를 국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 의무는 오로지 홀로 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노가 아직까지 터지지 않은 것만 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향해 정말 뭐 초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문영배호의 현재 급기야 이제 법원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던 황우나 홍철까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반면에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는 법원에 발만 담고도 영장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자신의 2심 항소심 사건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도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68조 1항에 따른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이재명은 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이 최상무기가 아쉽게도 3명 중에 이제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사람을 임명해 준 거는 감사한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필요한 거는 40역인데 왜 40역을 임명하지 않았냐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문영배는 뭐 신청이 접수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선고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례적으로 정말 헌재가 이렇게 빨리 일하는 것은 듣다 처음입니다. 뭐 대표님 맨날 말씀하시지만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좀 아직까지 강간무소식이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을 해서 기각을 당하면 68조 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따라서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은 비록 선고가 연기되었지만 우원식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같이처럼 문영배가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려주고, 그러면 그 인용 결정으로 이제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들이밀 그럴 요량이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하여튼 문희는 보수단체라고 떠들고 있는 한변이 뭐 이재명에 대한 신속한 재판 등등을 떠들었었는데, 과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에 개입을 안 할까요? 이재명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과연 탄핵보다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긴 한 건가요? 사법지법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지금 또다시 사법부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과 판단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사법지법 사태가 사법 정말 파동의 마지막일까요? 저는 이렇게 가다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무서운 예감이 듭니다. MZ 세대들의 이 박탈감을 누군가는 조금이라도 좀 덜어줘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황상수 대표와 앵그리 블루 말고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서부지법 사태로 연루돼서 지금 후속된 20, 30대를 보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더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